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기출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산업기사 기출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CBT 대비 기출모의고사 1회에 해당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반 화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칼슘 이온, 당연히 CaE+죠.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칼슘 하면 먼저 아래에서는 전자수, 양성자수, 중성자수, 질량수를 묻는데, 그러면 칼슘의 원자 번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20번이죠. 20번. 자, 주기율표 20번까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맨 끝에 칼칼 기억하시죠? 칼칼, 칼슘 20번입니다. 그럼 20번은 무슨 뜻인가? 곧 양성자수가 20개란 뜻입니다. 그죠? 양성자수가 20개란 뜻은 곧 전자수도 동일하는 뜻이죠. 전자수도 20개란 뜻입니다. 전자수, 양성자수 모두 20개. 근데 E+죠? E+는 뭐죠? 전자가 2개 없어졌다. 그럼 무슨 말이죠? 전자가 총 18개가 됩니다. 그러면 전자수는 18개가 맞습니다. 양성자수는 20번, 원소 번호와 같습니다. 18이기 때문에 1번, 일단 3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그러면 질량수는 얼마인가? 질량수는 무엇이죠?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것이 곧 질량수입니다. 양성자수는 여기서 20개, 질량수는 보통 어떻게 구했죠?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짝수인 경우는 곱하기 2 하면 질량수가 됩니다. 그 말은 곧 중성자수도 동일한 숫자만큼 웬만하면 짝수인 경우는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질량수는 40, 중성자수는 20, 전자수는 원래 20개에서 2개 뺏겨서 18개가 됩니다. 양성자수는 18개가 아닌 20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살펴봅니다. 염을 생성시키는 화학 반응이 아닌 것. 염이 뭐죠? 염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만나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무엇이 나오느냐? 산, 염기가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물이 나오죠. 물 말고 다른 무언가가 나오는데 이 다른 무언가를 통상 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화 반응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산과 염기 뭐죠? 대부분 H 플러스 OH 요것들이 만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찾아볼까요? 일단 물이 나오는 거. 다 물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게 있네요. 3번이 되겠네요. 자, 산, 염기 다 있습니다. 산, 염기, 물과 나머지 것들은 모두 염이 됩니다. 하지만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철이죠. 3번은 염을 생성시키는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 중 니트로벤젠을 수소로 환원시켜 생성되는 물질, 니트로벤젠. 자, 니트로벤젠을 어떻게 쓰죠? 니트로벤젠은 C6H5, 니트로니까 NO2가 있죠. 니트로벤젠. 수소로 환원한다. 환원의 의미는 뭐죠? 산소를 잃게 하거나 수소를 얻게 하거나, 즉 산소가 빠져나가고 어떻게든 수소가 들어온다, 이렇게 수소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환원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산소가 빠져나간 형태가 뭐가 있죠? 똑같은 게 하나 있죠. 바로 환원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바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6H5NH2가 있죠. 산소가 빠지고 수소가 들어왔죠? 수소가 들어와서 환원되어 생성되는 물질, 즉 아닐린입니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문제 살펴봅니다. 금속의 산화물 3.12g을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금속이 있고, 그죠? 어떤 금색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있겠죠? 금속의 산화물이잖아요. 산화물. 환원시킨다 경우, 다시 금속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2.16g이다. 이때 이 산화물에 실험식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화물에 실험식을 쓰시오. 그럼 쓰기 위해서는 요 아래 금속 몇 개, 산소 몇 개가 붙어 있는지를 알아내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산화물 자체가 3.12g이고, 그죠? 그러면 금속은 1.16g이니까 빼버리면 몇 g이 되죠? 0.96g. 즉 2.16g의 어떤 금속과 그 다음에 0.96g의 산소가 합해져서 3.12g의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소 0.96g, 그죠? 그러면 금속의 원자량이 54g이니까 몇 몰인지 알 수 있잖아요. 대응 B 몇 몰인가요? 54g이 있으면 2.16g이면은 이게 몇 몰인가 하면 0.04몰이 됩니다. 그죠? 산소를 찾아볼까요? 산소 하나에, 그죠? 질량은 16이니까 여기는 아까 0.96이죠? 그럼 몇 몰이냐? 0.06몰이 됩니다. 2대3. 답은 2번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인 물질 3가지 A, B, C가 일정 온도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는 경우, 평형 상태에서 각 기체 A, B, C가 1몽도, 2몰롱도만큼 있는 경우 평형상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평형상수에 관한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대입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평형상수. 자, 예를 들어 A 더하기 B를 있고 C 더하기 D라는 물질이 생성된다. 이럴 경우 평형상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평형상수 K는 뭐분의 반응하는 물질의 각 몰 농도의, 그죠? 앞에 개수만큼 써줍니다. 그죠? 이렇게 B, 그 다음에 생성물 몰 농도의 개수만큼 C, D 이렇게 돼 있죠.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쉽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1몰 농도, 2몰 농도, 2몰 농도만큼 있으니까, 그죠? 앞에 A는 1이니까, 그죠? 1에 1승 곱하기 2에 2승, 그죠? 분의 2에 3승을 했더니 뭐냐? 그럼 몰 농도는 뭐냐? K는 2가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쓴 괄호, 이렇게 쓴 모양이 있죠. 이거는 몰 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몰 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를 풀이하는데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황산구리 용액 10A의 전류를 1시간 동안 통하면 구리는 과연 몇 g이 나오는가? 그렇다면 먼저 황산구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황산구리 어떻게 쓴다? CuSO4가 나옵니다. 얘가 용액에 전류를 통했더니 구리가 만들어져 나온다는 건데,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겨 있느냐? 원래는 Cu는 2 플러스 SO4는 2 마이너스 이렇게 분리되죠. 용액 속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구리가 돼서 나오려면 전자 두 개가 뺏겼는데 전자 두 개가 필요하다는 뜻이잖아.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Cu가 돼서 나오겠죠. 즉 구리 한 개가 나오려면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자 두 개가 필요하다. 즉 구리와 전자 두 개는 1대 2로 반응한다. 구리 하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몇 몰이 있는지 알게 되면, 그죠? 곧 구리가 얼마 나온지, 전자의 몰수의 반만큼 구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몇 몰이 있는지 알면 되는데, 전자 1몰의 전하량을 어떻게 쓴다? 1F라고 쓰고, 1F는 곧 뭐? 96,500C 쿨롱이라고 하죠. 96,500C 쿨롱. 그러면 10A가 1시간 통하면 얼마가 되느냐? 자, 1A가 1초 하는 게 1쿨롱이에요. 그럼 10A가 1시간이면 뭐죠? 3,600초가 되겠죠. 그럼 몇 쿨롱? 36,000쿨롱이 전하가 있는 겁니다. 자, 36,000 쿨롱만큼의, 그죠? 전류량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2대 1이잖아요. 2대 1은 몇 몰이냐? 96,500이 전자 1몰이잖아요. 그러면 96,000분의 36,000만큼 있어요. 요거의 반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 구리는, 그죠? 요거의 반만큼 구리가 있을 거니까, 그럼 구리는 얼마 나온다? 구리의 몰수는 약, 계산하면 0.1865가 되는 거예요. 1865몰만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이만큼 96,500분의 36,000몰만큼 있으니까 그거의 반 계산했더니 0.1865몰이 되더라. 근데 한 몰은 얼마? 구리 한 몰의 질량이 얼마? 63.54g이 되네요. 한 몰이니까 0.1865몰은 몇 그램? 계산했더니 11.85g이 된다. 한 몰이 63.54g인데 0.1865몰은 11.85g이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건 어렵지 않고 구리 하나 만드는데 전자가 몇 개 필요한지를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 보통 한 개가 필요하거나 두 개가 필요하거나, 보통 문제에서 이 정도이겠죠? 두 개가 필요한다. 그럼 여기서 구하는 것은 1대 1이냐 1대 2냐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1대 2냐, 전자가 두 개 있으면 구리가 한 개 나오느냐, 아니면 전자가 한 개 있으면 뭐 다른 물질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몰이 96,500이니까 그럼 몇 몰인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암페어를 시간대로 곱해서 계산하면 보통 96,500만큼은 안 나오겠지만 적은 숫자겠죠. 그러면 96,000분의 뭐 계산돼서 나오는 쿨롱만큼 몰이 있다. 96,000분의 얼마 몰이 있으니까 그 몰에 대비해서 생성되는 구리는 뭐 예를 들어 몇 몰이다. 대비로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구리의 몰량이 나오죠. 1몰의 질량이 주어질 테니까, 그럼 그보다 훨씬 적은 0. 몇 몰일 때는 몇 g인가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쿨롱으로 바꾸고 이렇게만 하시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7번 분자 구조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 분자 구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BF3는 어떻게 구하느냐? B가 가운데 있고요. F가 이렇게 연결된 것이 BF3입니다. 이거는 평면, 완전히 평명하게 평면으로 깔려있고 정삼각형 모양이죠. 평면 정삼각형. 맞습니다. NHC는 어떻게 생겼느냐? N이 있고, 그죠? H들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삼각형으로 H가 붙어 있겠죠. 이건 뒤에는 삼각형이죠. 근데 그 위쪽에 N은 원래 위쪽에 두 개만큼의,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고, 그죠? H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건 삼각형이 정확히 삼각형인데 위쪽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붙어 있어가지고 삼각뿔 모양, 혹은 삼각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하죠. NHC는 이렇게 생겼다.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농도를 알 수 없는 황산용액 40ml를 중화하는데 0.1 노르말 농도 수산나트륨 20ml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큼 있어야 되냐 이 말인데, 보통 보면 쉽게 생각하시면 중화라는 건 H 플러스와 OH가 만나서 물을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씩 내놓아서 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얘는 두 개를 내놓고 얘는 한 개를 넣잖아요. 그죠? 얘는 H를 두 개 내놓고 얘는 OH를 한 개를 넣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안 맞죠. 그 비율을 맞춰 놓은 것을 통상 노르말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 공식을 어떻게, NV는 N-V-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어려우니까 그냥 공식만 기억하세요. 요건데 이 농도는 쉽게 말해서 농도가 짙은 거면 조금만 있어도 되고 농도가 옅은 것은 많이 있으면 된다. H의 농도와 NH가 각각 몇 개 있는지, 그죠? 진한 것은 부피가 조금만 있어도 예를 들어 충분한 양의 H가 나오고, 얘는 영원한 거면 부피가 많이 있어야지 OH가 많이 나오고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거나 같은 수만큼의 H와 OH가 만들어진다 이 말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르말 농도에다 부피, 노르말 농도에다 각각 부피를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공식을 대입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죠?
황산의 농도는 몰라요. N 노르말 농도로 기억합시다. 노르말 농도, 황산의 노르말 농도는 모르겠고, X 부피는 구해져 있죠. 곱하기 부피는 뭐 4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노르말 농도 뭐 0.1 곱하기 20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따지면 X는 그럼 결국 뭐 0.05가 된다. 계산은 그렇겠죠. 0.1 곱하기 숫자가 같아야 되니까 0.5 노르말 농도가 된다. 노르말 농도라는 것, 일반 몰 농도의 관계식 구할 수 있죠. 몰 농도는 보통 M이라고 했잖아요. 몰 농도에다가 당량을 곱하면 노르말 농도 N이 나오잖아요. 당량이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가 분해됐을 때 내어놓는 H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개 내어놓죠? 2개 내어놓잖아요. 2개를 내어놓는다. 얘는 뭐? 여기는 뭐? 0.05였다. 그러면 M은 뭐겠어요? 0.02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의 몰 농도는 0.025가 된다. 자, 기억하실 건 중화 NV는 N-V-다. 기억하셔야 돼요. 황산, 산과 염기, OH, H를 넣는 거, OH를 넣는 것, 양쪽의 숫자를 그냥 대입해서 넣으시면 된다. 그죠? 얘는 여기다 40을 들어가지만, 얘는 몰랐기 때문에 X를 두고 이렇게 푸시면 바로 구할 수 있고, 근데 그 농도는 노르말 농도라는 것. 노르말 농도는 만약에 질문에서 몰 농도를 물었으면 몰 농도로 변형시켜주면 된다. 당량을 구하면 되는데 당량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H가 있을 때 H를 2개 넣으면 당량이 2라고 생각하셔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9번. 다음 중 비공유 전자쌍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공유 전자쌍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CO2 어떻게 붙어 있느냐? C가 있고, CO2는, 자, 여기 그려볼게요. C가 있고, O가 양쪽에 있겠죠? C는 뭐야? 전자가 4개 있잖아요. 근데 806, 8전자 규칙을 하려면 4개가 있으면 4개가 더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얘가 2개를 내놓고, 4개 양쪽으로 내놓고, O도 2개씩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 총 8개잖아, C죠, 그죠? O가 2개를 내놓고 나머지가 O는 어떻게 붙어 있죠? 2개 내놨으니까, 원래 O는 6개잖아. 이렇게 갖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총 이렇게 8개, 얘도 요렇게 8개, 얘도 요렇게 8개. 모두 만족하죠. 얘를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리죠? 이중 결합했다고 그리죠? 결합이 공유 결합을 이중으로 했다. 하나 한 게 아니라 이중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 하나, 둘, 셋, 4개. 4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H2O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먼저 O가 가운데 있어요. 이 경우는 H 같은 애들이 제일 바깥에 있어요. 공유를 잘 안 하는 애들. H는 뭐야?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 그럼 하나씩만 이렇게 한 개씩만 해놓고, 얘도 한 개, 2개를 넣고, 그죠? 총 6개인데 2개를 넣었으니까 나머지 2개씩이 더 있겠죠. 얘를 어떻게 쓴다? 그럼 비공유 전자쌍 하나, 둘, 공유 전자쌍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다시 쓰면 O, H 이렇게 줄로 긋고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 2쌍이 됩니다. 아직까지 얘가 제일 많네요. 그죠? 자, CH4 볼까? CH4. C는 어떻게 있고? 원래 얘는 하나, 4개잖아요. 그죠? 그 H는 뭐? H는 모두 한 개씩, H는 한 개씩, 모두 H는 한 개씩 내놔서, 완전히 8전자 규칙을 만족했죠? 비공유 전자쌍이 있나? 없습니다. 다 그냥 이렇게 공유해버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NH3 방금 살펴봤는데 NH3 어떻게 쓴다? N.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붙어 있고 위로 이렇게 삼각뿔 형태의 비공유 전자쌍은 한 개. 정답은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1번이 됩니다. 10번. 발련황산이란 그냥 외우세요. 발련황산은 HSO3를 진한 황산에 녹이면 발련황산이 됩니다. 진한 황산에 녹이면 발연황산이 된다. 답은 3번이다. 자, 11번. 어떤 비전해질 12g을 물 60g에 녹였더니 용액이 마이너스 1.88의 빈점 강하, 어느 점이 내려갔다는 뜻이죠. 보였을 때 이 물질의 분자량을 구하면,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는데 물에다가 이 비전해질 물질을 넣었더니 알갱이가 물속에 막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서 알갱이가 많이 걸쭉한 물이 되니까 어느 점이 좀 변화를 보였다. 빈점 강하. 자,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하는데, 자, 어느 점 내림, 이건 온도 변화량이에요. 어떻게 공식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어느 점 변화예요. 변화는 곱하기 상수. 그죠? 어느 점 상수, 내림 상수거든요. 내림 상수를 곱했더니 이렇게 된다. 이 M은 뭐? 몰랄 농도예요. 몰랄 농도가 뭐냐? 1kg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1kg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이다. 그죠?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M을 구하는 거예요. 몰랄 농도를 구하면 뭐? 0.06. 그죠? 0.06. 이 0.6의 용매에 용질은 얼마냐?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 용질의 몰수는 아직은 모르죠. 그죠? 근데 몰수는 뭐다? 현재 있는 물질에다가 분자량, 이 물질의 분자량을 나누면 그것이 이게 몰수죠. 이거는 용매의 질량이고 이것이 용질의 몰수가 되죠. 요거 곱하기 KF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다 대입하면 되긴 하죠. 대입하면 어떻게 대입한다? 그죠? 대입해서 구하면 1.88은 12 분자량 0.06 곱하기 상수 1.86 쭉쭉쭉 계산하면 이 분자량을 구하면 됩니다. 쭉쭉쭉 계산했더니 197.87 정도가 나온다. 답은 3번. 그죠? 어려워 보이지만 이 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 몰랄 농도 용매 킬로그램 단위 분의 용질의 몰수를 구하면 돼요. 몰수는 뭐다?
분자라는 게 1몰일 때의 그 물질의 질량이니까 분자량, 그죠? 현재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이것이 과연 몇 몰인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몰수 나누기 용매의 질량 곱하기 상수 하면 된다. 자, 17g의 NH3와 충분한 양의 황산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황산 암모늄은 몇 g인가? 여기 원소의 원자량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NH3와 뭐죠? 황산 H2SO4 정도는 쓰실 수 있겠죠? 황산 암모늄은 어떻게 구한다? 황산 암모늄은 NH4가 있고 SO4예요. 이게 황산 암모늄인데, 자, 이거는 뭐죠? SO4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눠지고 NH2는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곱하면 결합하면 이런 형태로 결합하면 알 수 있죠. 반대로 장소가 이렇게 내려가서 바뀌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NH4, 2SO4가 화학식을 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쭉쭉 반응식을 구해보면 결국은 여기가 계수 2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 암모니아와 황산 암모늄의 대응 몰수는 2대 1이 되게 됩니다. 2대 1, 2대 1, 2대 1이죠. 17g이잖아요. 암모니아가 17g인데 암모니아는 분자량이 17g이에요. 1몰당 17g. 왜냐하면 14 더하기 3, 1 곱하기 3이니까 1 곱하기 3. 그래서 17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2대 1이니까 2몰일 때 1몰이 나오면 지금 17g 있으면 얼마죠? 17g을 17g으로 나누면 1몰이잖아. 1몰일 때 그럼 얘는 몇 몰이겠어요? 0.5몰이겠죠. 0.5몰이다. 2대 1로 반응하는데 2몰 있을 때 1몰이 나오는데 1몰이 있으면 암모니아가 1몰이 있으면 얘는 0.5몰이 나오겠죠. 0.5몰이 나온다. 자,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1몰이 과연 몇 g이냐? 이거 하나하나 다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하시면 결국 132g이 나오죠. 근데 0.2니까 반으로 나누니까 66g입니다. 1몰일 때 132g인데 이거 다 합하면 132예요. 1몰일 때. 근데 반몰이니까 66 나누기 66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게 됐습니다. 자, 13번. 다음 반응에서 환원제로 쓰이는 것은, 환원제라는 게 뭐죠? 환원제. 옆의 물건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환원제라고 합니다. 통상 옆의 물질을 환원시키고 본인은 산화되는 경우가 많죠. 옆의 물질이 환원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구하느냐? 옆의 물질이 환원되는 물질을 찾으면 그 옆에 있는 게 환원제죠. 자, 환원의 뜻은 뭐죠? 환원. 환원은 산화의 반대니까,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건데 환원은 산소를 잃는 것입니다. 산소를 잃는 거.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산소를 잃었죠. 그럼 얘가 무슨 말이죠? 얘가 산소를 잃고 환원되었습니다. 환원. 얘가 환원돼 옆에 있네? 얘가 뭐죠? 그럼 환원제라는 뜻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신이 환원이 되었으면 옆에 물질이 환원을 도운 환원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HCl은 환원제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14번. 질산칼륨의 물에 대한 용해가 되었을 경우 용액의 온도가 내려갔다,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쉽게 질산칼륨 용해가 온도가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열, 이렇게 해서 용해,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열을 흡수해서 녹았다. 흡열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흡열 반응. 뭐? 흡열 반응. 질산칼륨의 용해는 흡열 반응이다. 3번은 맞는 설명이 되네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 왼쪽에 연료가 많으니까 열이 많이 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용해 쪽으로 많이 간다. 이쪽에 연료가 많으니까, 그죠? 이쪽 열이 많아지면 얘를 줄인 방향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열이 많이 들어갈수록 용해가 더 잘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해가 더 많이 잘 된다. 용해가 더 잘 된다. 그러면 즉 용해도,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양이 점점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온도가 내려가면,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최대 녹일 수 있는 용해의 도가 떨어져서 그만큼 포화용해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냉각시키면 어떻게 돼? 불포화용해이 된다? 아니죠. 포화용해이 된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2번이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녹아요. 많이 녹으면 많이 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밖에 안 녹아요. 조금밖에 못 녹고, 그래서 녹지 못하는 것은 밖으로 돼서 나오겠죠. 밖으로 돼서 분출돼 나온다. 다 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녹은 것을 뭐라 그런다? 포화용액이라고 하잖아요. 냉각시키면 냉각실수록 온도가 점점 떨어질수록 용액에 녹는 게 점점 용해도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분출돼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하게 다 녹아 들어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포화용액이 되게 되죠. 냉각시키면 포화용액이 된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잘못 설명된 것이니까. 자,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도 증가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시간과 용해도는 관계가 없죠, 여기서. 자, 15번. 0.1 노르말 농도 염산 10mg의 물을 부어서 1000ml 용액으로 만들면 그 pH는 얼마가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pH는 뭐냐? 그 용액의 H+의 몰 농도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마이너스 로그, 계산기에다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그것이 pH 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몰 농도라 하면 1리터 당 녹아있는 몰수를 의미하죠. 그죠? 부피가 1000ml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용액에 H+가 몇 몰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물을 첨가해도 처음부터 존재했던 H+의 몰수는 변화가 없는 거죠. 즉 0.1 노르말 농도 10ml에서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네, 일단 이런 설명이 있긴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을 구할 수 있긴 합니다. 이것도 NV는 N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노르말 농도, 그럼 어떻게 돼? 0.1 곱하기 10은 X 곱하기 몇 미터? 1000리터. 1000이니까. 그럼 X는 뭐 10의
마이너스 3승 노르말 농도가 되죠. 이거 다 노르말 농도니까 둘 다 노르말 농도예요. 이건 뭐 결국 뭐 H 플러스의 양은 같다는 거예요. 물을 첨가하나 첨가하지 않나 똑같기 때문에 농도는 변하지만 똑같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노르말 농도 곱하기 부피하는 게 H의 양이잖아요. H 플러스의 양. 요것이 H 플러스의 양과 요때 H 플러스의 양은 같다. 그쵸? 물을 첨가했을 뿐이기 때문에 농도는 바뀌고 부피도 바뀌지만 안에 들어있는 요건 똑같다. 요거 두 개를 곱한 값이 H 플러스의 개수거든요. 전후 개수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노르말 농도가 나오는데 자, 노르말 농도를 어떻게 구하죠? 몰 농도에다가 당량을 곱하면 노르말 농도가 돼요. 당량은 뭐? 내놓는 H 플러스의 양이 한 개냐 두 개냐라고 말씀드렸죠. H 플러스는 이거 뭐죠? H 플러스 Cl 마이너스 한 개 넣죠. 그럼 당량은 1. 그러면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는 같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10의 마이너스 3승을 마이너스로 구하면 뭐? pH3이 되죠. 3이 됩니다. pH3. pH3이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H 플러스의 숫자는 같다. 물을 붓거나 붓기 전이나 똑같다. 그죠? H 플러스의 숫자는 뭐? 노르말 농도에다가 부피를 구하면 H 플러스가 몇 개인지 숫자가 나오는데 이때는 부피가 작고 농도도 부피 작으니까 물을 붓으니까 농도도 높겠죠. 높은 농도의 작은 부피. 여기는 물을 부었으니까 부피는 크지만 농도는 낮아지겠죠. 이거는 작은 농도의 높은 부피. 어쨌거나 곱하면 숫자는 같다. NV는 N-분의 V-다. 곱하면 된다. 0.1 곱하기 10은 X 곱하기 1000. 그래서 X를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5을 값을 구하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6번. 보라색 불꽃을 내는 금속은 보라색 불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죠? 칼륨입니다. 보라색 불꽃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나트륨은 무슨 색? 노란색. 노란색, 보라색. 요 두 색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참고로 바륨, 리튬 이런 것도 빨간색이고 바륨은 황록색이죠. 황록색. 단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노란색과 보라색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자, 17번. 평형 상태입니다. 지금은. 근데 압력이 증가하면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가 증가하면 정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압력이 증가하면 뭐죠? 부피. 그러니까 큰 부피에서 작은 부피로 변화됩니다. 큰 부피에서 압력이 세게 누르면 작은 부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부피가 압력 증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부피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기체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죠. 보면 하나, 둘, 2몰. 여기도 또 2몰. 총 2몰 대 2몰이니까 얘는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머지는 한 개. 얘는 2몰 대 1몰이네요. 영향을 받는다. 2몰, 1몰, 2몰. 영향 받는다. 그죠? 그렇죠. 다 영향을 받는 답은 바로 1번으로 구해졌네요.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압력의 증가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2몰, 2몰. 온도가 증가하면, 자, 온도가 증가하면 뭐죠? 열이 들어가면, 열이 점점 왼쪽 재료가 많아지면, 이쪽이 많아지면 어떻게?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열이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정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열이 왼쪽에 있는 것. 즉,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인 것은 1번이네요. 답은 1번. 자, 황산구리 결정. 2g을 물 100g에 넣은 경우 몇 %의 황산구리 용액이 되는가? 고 하는 문제네요. 요거는 소문자로 쓰셔야겠죠. SO4 소문자입니다. 자, 황산구리 결정. 2g을 물 100g에 넣는 경우 몇 %의 황산구리 용액이 되는가? 용액 농도 어떻게 구하느냐?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이에요. 용매가 아니고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이에요. 용액의 질량은 얼마? 2g을 100g에 넣었으니까 총 102g이 되겠네요. 102g. 그죠? 분의 용질의 질량이에요. 용질의 질량. 용질은 뭐다? 여기서 순수한 CuSO4를 얘기하는 거겠죠. 2g 중에 얼마만큼 얘가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H2O 5개가 있으면 얘는 H2O는 뭐죠? 16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1 곱하기니까 18이네요. 18 곱하기 5, 그럼 90g, 90이고 CuSO4는 주어졌나요? 160이네요. 이런 비율, 160대 90 비율로 황산구리 결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결정이. 이 중에서 그러면 과연 황산구리는 얼마만큼 있는가? 전체 중에 합하면 뭐죠? 250 중에 160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250 중에 160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2g 중에는 얼마 들어있을까요? 구할 수 있죠? 충분히. 즉 160대 250은 x 대 2g. x를 구하면 1.28g이네요. 그럼 농도를 어떻게 구한다? 102g분의 1.28g 더 있는 거예요. 1.28 곱하기 100 했더니 약 1.25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2번이다. 구하실 수 있겠죠? 전체 용액의 질량 합한 거 중에 2g 중에 CuSO4는 전체 얼마 있는가? 그죠? 전체를 구했더니 통상 1몰당 전체를 구했더니 결정을 구했더니 250이에요. 왜냐면 얘는 90이고 160이니까 250 중에 얘가 160이잖아요. 160g 들어있어요. 그러면 2g 중에는 몇 g 들어있냐? 계산할 수 있죠? 했더니 1.28 아주 적은 양 들어있고 1.28만큼 2g이니까 2g 중에 1.28만큼 황산구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전체 102g으로 나눠서 퍼센테이지를 구하면 약 1.25%가 된다. 자, 90 중량 퍼센트의 황산 가킬로그램과 60 중량 퍼센트의 황산 나킬로그램을 혼합해서 75 중량 퍼센트의 황산 문제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100kg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100kg을 만드는 경우 각각 몇 kg씩 혼합해야 되는가를 찾는 문제죠. 그죠? 그러면 100kg이잖아요. 이만큼과 이만큼 합했더니 100kg이다. 그럼 뭐 황산 90 중량 퍼센트 황산의 무게를 예를 들어 X라고 놓고 이걸 Y라고 놓으면 쉽게 말하면 X와 Y를 더했더니 100kg이 되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순수한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순수한 그죠? 황산의 무게를 합했더니 같다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뭐 순수한 여기는 얼마큼 들어있어요? X 곱하기 0.9X와 그 다음에 60%였으니까 더하기 0.6
Y를 더했더니 뭐죠? 100kg에 0.75%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황산의 양이죠. 이게 황산의 양, 순수한 황산의 양, 순수한 황산의 양을 합했더니 합하기 전과 합하기 양은 똑같다. 그럼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50대 5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잘못됐는데 이거 100kg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표준 상태에서 11.2L의 암모니아에 들어있는 질소는 과연 몇 g인가? 11.2L의 암모니아에 들어있는 질소는 몇 g인가? 자, 표준 상태고요. 표준 상태에서 암모니아 1몰의 부피는 22.4L죠. 그러면 11.2L 뭐야? 꼭 0.5몰이라는 뜻입니다. 자, 암모니아는 뭐죠? NH3, N은 14, H는 1 곱하기 3과 총 17이네요. 여기서 보면 질소의, 그러니까 14와 17 중에 14가 질소네요. 1몰에 14만큼 들어있으니까 반몰이면 7g 들어있겠네요. 정답은 21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화 방법 파트이고요. 자, 수성막포 소화약제, 수용성 알코올.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자, 수용성 알코올 화재가 있으면 포 쓰는데 수성막포를 쓰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얘는 수용성 알코올이니까 알코올에 견딜 수 있는 포 소화 약제를 써야 되는데 수성막포는 그렇지 않아요. 즉 알코올과 포 속에 수분이 만나 포가 부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알코올 약제는 꼭 알코올용 소화 약제를 써야 합니다. 내알코올포 소화 약제를 써야 한다. 문제는 뭐? 수분이 만나서 포가 부서진다는 것. 수분이 만나서 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포가 파괴된다. 수분이 만나서 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수용성 알코올, 수용성 물질, 기타 알코올 화재가 오게 되면 수성막포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쓰시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2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물 분무 소화 설비 제어 밸브, 기타 밸브 등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답만 외우도록 합니다. 제어 밸브의 위치는 바닥면에서 0.8 이상 1.5 이하이어야만 한다. 0.8, 1.5 이하야만 한다.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답은 꼭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동일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0.8 이상 1.5 이하여야 한다. 바닥면에서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연소할 때 연소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틀린 것은, 자,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것을 뭐? 표면 연소, 그 다음에 유황의 연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표면 연소인가? 아니죠. 유황의 연소는 표면 연소가 아니다. 뭐? 증발 연소. 뭔가 증발할 것 같은 물질도 있잖아요. 증발 연소. 그죠? 증발 연소할 것 같은 문제들. 자, 유황, 나프탈렌, 양초, 그죠? 알코올, 이런 것들 뭔가 증발할 것 같은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증발 연소다. 유황 연소는 표면 연소가 아니다. 자, 산소 공급원을 가진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것을 자기 연소라고 해요. 왜냐하면 산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연소다. 산소를 갖고 있는 것, 자기 연소, 주로 오류 위험물을 뜻합니다. 오류 위험물. 뭐가 있죠? 트리니트로톨루엔, 대표적이죠. 트리니트로톨루엔, 오류 연소는 자기 연소이다. 산소 공급원을 가진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것을 자기 연소라고 한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유황은 증발 연소이다. 기억하세요. 자, 소화 난이도 1등급 5개 탱크 저장소 중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설치해야 되는 소화 설비, 1등급 5개 탱크 저장소 중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소화 설비는 답은 물분모 소화 설비입니다. 기억하세요. 물분모 소화 설비이다. 기억하시고. 자, 다음 25번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었을 때 수원의 수량을 구하는 문제. 옥내 소화전, 수원의 수량을 구하는 문제. 뭐죠? 공식은 뭐죠?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에 뭐? 7.8 세제곱미터를 곱한다. 7.8이다. 근데 최대 몇 개? 5개까지. 가장 많이 된 거 1층이네요. 6개. 6개를 안 곱하고 최대 5개니까 5개까지 곱하기 7.8 곱하면 계산하면 된다. 대략하면 39가 되겠네요. 자, 7.8을 곱한다. 꼭 기억하세요. 옥내 소화전 수완의 수량은 7.8을 곱하는데 가장 많이 설치된 층 곱하기 설치 개수의 7.8인데 최대 5개까지만 한다. 6개니까 최대 5개까지 5만 한다. 7.8 곱하면 된다. 자, 26번 할론 1301에 해당하는 물질의 분자식은, 자, 할론 넘버 기억하시죠? 1301 순서는 뭐? CFClVr 꼭 기억하시고 순서대로 1개, 3개, 0개, 하나네요. 그죠? 그러면 CF3Br CF3Br이 됩니다. 그죠? 쉽게 구하실 수 있겠죠?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할론 넘버 소화기들도 꼭 다 함께 기억해 두세요. 책에 있으니까 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이렇게 쭉 있죠? 함께 기억해 두시고 공부를 함께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할론 1301 특징, 오존층을 가장 많이 파괴, 소화 효과는 가장 좋고 독성은 가장 낮다. 자, 공기보다 무겁다. 브로미 원자량이 80이니까 공기보다 당연히 무겁겠죠? 자,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CFClBr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에 대해서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 가솔린 뭐죠? 사류위험물이죠. 사류위험물은 웬만큼 다 된다 특징이. 단 근데 뭐가 안 된다? 물 관련 것들이 좀 잘 안 되죠. 물 관련 것들. 특히 근데 소화기에 있어서는 물 관련 거, 봉상수, 무상수 뭐 이런 것들 잘 안 된다. 그런 것도 보면 물 관련 것들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한 반 정도 안 되는 거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봉상 강화액 소화기에 안 된다. 기억하세요. 봉상수, 무상수, 봉상 강화액 이거 세 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솔린에 대해서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다. 자, 사류, 봉상 강화액 소화기 적응성이 없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철분을 제조하는 경우 게시판에 표시해야 되는 내용은 게시판에 표시하는 내용과 함께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도 함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철분, 뭐죠? 이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철마금 같이 있을 경우 게시판은 뭐다? 화기주의가 해당하게 됩니다. 화기주의를 게시판에 써야 한다. 운반용기 외부는 뭐 화기주의, 물기엄금 같이 쓰는 거고 게시판은 화기주의 쓴다. 같이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자, 29번.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IG100 성분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IG 쓸 땐 주로 뭐다? 질알탄, 질소, 아르곤, 알탄, 이산화탄소, 질알탄인데 질알탄인데 100만 있잖아요. 하나만 100% 들어있는 건 질소부터 질소 100%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IG100은 질소 100 성분을 나타낸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0번. 다음에 설명하는 소화약제에 해당하는 것은 무생무취비전도. 무생무취비전도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제일 떠오르는 건 이산화탄소겠죠. 탄산수, 나트륨, 할리온 이런 것보다 무생무취비전도성이면 이산화탄소다. 근데 증기 상태의 비중은 약 1.5다. 증기 비중은 뭐죠? 증기 비중은 질량을 29로 나눈 것인데 29로 나왔으니까 즉 29 곱하기 1.5 하면 뭐가? 질량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질량은 뭐다? 계산했더니 약 43.5다. 이 43.5인 거 할론 1301 당연히 아니겠죠. 무겁죠. 황산 아닐 것 같아요. 탄산수, 나트륨, 이산탄소 해봤더니 이산화탄소가 해당하게 된다. CO2 16 곱하기 32에다가 C 12를 더하면 약 44죠. 이산화탄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중 기타들이 있는 거죠. 소화설비 중 가장 큰 것. 보통 이런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주로 수조입니다. 수조. 근데 수조가 80리터냐 190리터냐에 따라 다른데 수조 얼마죠? 1.5 80리터 물통세개는 1.5고 수조 물통 6개 190리터면 얼마? 2.5입니다. 2.5 마른 모래 사판기 50은 뭐 0.5 팽창진저 160은 1 팽창질서 160도 1이죠. 160m일 때 수조는 80일 때 1.5 190일 때 2.5 통상 수조가 크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2번 아래 물질 보관 저장 창고에 있어서 화재 시 주수 소화하면 안 되는 것 주소가 안 되는 물질들 다 기억하시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철마분, 그죠? 그다음에 뭐 금수성 물질 이런 것들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보이잖아요. 알칼리 금속, 뭐 나트륨인데 알칼리 금속 중에 과산화물이죠. NH2, O2, 과산화나트륨. 당연히 주소 소화하면 안 된다. 과산화나트륨, 염소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 브롬산 나트륨. 이 중에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뭐죠? 과산화나트륨. 왜 주소하면 안 되냐?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열과 산소를 발생시키며 반응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소화전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자, 1번부터 봅니다. 소화전 하면 화재 발생 시 화재 등에 의한 피해 우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했는데 바로 틀렸습니다. 왜? 소화전은 화재 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재에 의한 피해 우려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죠? 화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해야지 불을 끄는데 쓸 수가 있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소화전 함은 화재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접근이 쉽고.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제. 나머지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려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것. 바로 1번이네요. 자, 접속구는 1.5m 이하의 바다,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뭐 적색으로 한다.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동식 불활성 가스 소화설비 호수 접속구는 모든 방호 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수 접속까지 수평거리가 몇? 이것은 외우는 수밖에 없죠. 자, 호화 접속구는 모든 방호 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수 접속까지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15m 이동식 불활성 가스 소화설비 호수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 15m이다. 호수 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15m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연소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의 외벽 기준으로 오르는 것은 자, 먼저 불연인가요? 내화인가요? 위험물 제조소는 웬만하면 모두 불연인데 내화구조가 좀 더 센 거라 그랬죠. 내화구조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기본적으로 내화구조의 벽으로 합니다. 그죠? 근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구 외의 계구부는 없는 것. 출입구는 있지만 그 외의 계구부는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다. 출입구 외의 계구부가 없는 불연재료 아니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출입구도 이것도 문제가 있었죠. 보통 출입구는 갑종, 을종 다 되지만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는 뭐 어떠해야 된다. 갑종으로 해야 되는데 뭐 수시로 열고 뭐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런 거 있죠. 함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위험물 제조소는 모두 불연 재료로 보통상 다 불연 재료로 하는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에 계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6번 소화기 외면에 B-2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 그 의미는 자, 먼저 이는 뭐라 그랬죠? 능력 단위,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필요하고 능력 단위 2이다. B는 뭐? 적응화재. 적응화재는 A, B, C, D고 1류 전속이라고 그랬죠. 1류 전속, 유류화재죠. B는 유류화재 능력 단위 2, 유류화재 능력 단위 2. 답은 3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물 분무 등 소화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크게 뭐 어떻게 나누죠? 소화전은 나누죠. 소화전,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설비입니다. 물, 분무 등 소화설비. 물, 분무 등 소화설비. 뭐가 들어가냐? 포, 그죠? 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물, 분무 소화설비, 불활성 가스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까지 들어갑니다. 스프링클러는 별도로 크게 있어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소화전, 옥내전, 옥외소화전 설비, 그 다음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설비. 물, 분무 등 소화설비는 분말 소화설비와 기타 불활성 가스, 할로겐 화합물, 포소와 물, 분무 소화설비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아닌 것은 3번 스프링클러가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IG541 뭐라 그랬죠? 질, 알, 탄이라고 했죠. 질알탄,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제외한 2번이 아니다. 질알탄 기억하세요. 여기서 뭐? 질알탄이 뭐? 541이니까 52대 40대 8로 들어가 있어요. 541, 52대 40대 8로 들어가 있는 질알탄. 헬륨은 아니다. 38번 답은 2번. 자, 39번 제4류, 이석유류, 비수용성 위험물 18만 리터를 저장하는 5개 저장소의 경우 설치해야 되는 소화설비 기준과 소화기 개수를 설명하는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얼마만큼 소요단위 얼마만큼일까? 자, 5개 저장소는 소화 난이도 2등급에 해당하며 소화설비 기준은 방사능력 범위 내에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 소요 단위의 얼마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가? 얼마? 소요 단위의 답은 5분의 1이죠. 5분의 1. 5분의 1이다. 5분의 1 꼭 기억하세요. 소형 수동식 소화기 5분의 1. 자, 그러면 대형 수동식 소화기와 설치하고자 하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의 능력 단위가 2라고 가정할 때 몇 개 해야 되는가? 그러면 5분의 1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잖아요. 소요 단위의 5분의 1. 자, 그러면 위험물인 경우 지정 수량은 10배가 1소요단위잖아요. 제4서류, 이석유류, 비수용성 경우는 1등경 크스컬 기억하시죠? 1000리터가 지정 수량인데 10배이니까 10,000리터가 1000리터니까 곱하기 10배인 10,000리터가 소요단위가 되겠죠. 18만 리터잖아요. 그러면 18소요단위, 18소요단위, 18소요단위. 그쵸? 소요단위 5분의 1이니까 5로 나누면 뭐죠? 약숫자가? 5로 나눴더니 약 3.6이 되잖아요. 3.6 이상이잖아요. 한 개가, 소화기 한 개가 몇? 2잖아요. 2. 3.6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저거 4는 돼야지 이만큼 이상, 이거보다 크게 해야 되니까 소화기는 2개가 필요하겠네요. 2개가 필요하고, 여기는 5분의 1이니까 0.2네요. 합하면 2 더하기 2점 했더니 2.2가 되네요. 재미있는 문제이긴 한데, 어렵진 않은 문제입니다. 5분의 1 기억하시고, 그죠? 그 다음 지정수량 10배 하시고, 10배 했더니, 많이 되는데, 여기 뭐 18만 있으니까, 18, 18이다. 적어도 18에 5분의 1. 나눴더니 3.6인데, 소화기 하나가 2니까, 3.6보단 커야 돼. 한 개 갖고 안 되잖아요. 저거 2개. 4는 돼야지 3.6보단 커야 되니까. 총 소화기는 2개가 필요하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사료이온물에 해당하는 물품의 소화사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소화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것. 보니까 포가 나왔잖아요. 똑같은 문제죠. 수성막포를 이용하면 질소화한다. 틀렸다. 왜? 아세톤은 수용성이다. 수용성일 때는 뭐? 수성막포 안 된다. 그죠? 왜냐하면 수분 녹아서 포가 파괴된다. 그래서 내알콜포, 알코올유 화재용 포를 써야 한다. 수성막포 쓰면 안 된다. 정답은 2번. 같은 문제가 나왔었죠?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자, 41번 문제 봅니다. 인류위험물과 육류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인류위험물, 육류위험물이 과연 무엇인가? 인류위험물 하면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 산화성 고체고요. 그죠? 육류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죠. 모두 산화성이란 물입니다. 산화성 물질인데, 산화성 물질은 뭐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뜻합니다. 산화성 물질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설명은 3번이 맞네요. 산화성 물질이며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산화성 물질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 이화화탄소의 인화점, 발화점, 끓는 점에 해당하는 온도를 차례대로 쓰시오. 자, 인화점, 발화점, 끓는 점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죠? 인화점보다는 발화점이 더 높죠. 발화점은 뭐냐? 인화점은 외부적으로 점화원이 있으면 불이 붙는 온도를 의지하지만 발화점은 불이 없이 혼자 높은 온도를 통해서 불이 붙는 온도니까 발화점이 훨씬 높겠죠. 통상 인화점보다는 발화점이 훨씬 높다. 인화점은 그러니까 낮아요. 끓는 점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죠. 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끓는 점보다 낮다. 자, 그래서 이氧화탄소일 경우에는 답은 3번이 됩니다. 인화점은 마이너스 30도이고 발화점은 약 90도 정도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3번. 자, 염소산 칼륨 고온분해 생성되는 물질을 찾는 문제입니다. 염소산 칼륨 어떻게 쓰죠? KClO3 염소산 칼륨. 그쵸? 분해했을 때 뭐 어떻게 분해될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다 보이잖아요. 물이 나올까요? 물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H가 없잖아요. 그럼 물 나온 건 다 틀렸어. 답은 2번밖에 없는데 분해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씁니다. 2개 반응해서 염화 칼륨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3개 나옵니다. 염화 칼륨과 산소. 충분히 요 식을 알아도 쓸 수 있지만 여기에서 분해됐는데 H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H가 없으니까 물 들어간 건 일단 제끼고. 정답은 2번. 43번은 2번이다. 자, 주유 취급소, 주유 및 급유 공지 바닥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가장 떠오르는 것, 주유 지면보다 높게 한다. 높게 해야 돼요. 높게 만들고 그 다음에 표면을 어떻게 경사지급격으로 해서 쭉 흘러가지고 한쪽으로 모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뷰 설비를 설치하고 UV 장치를 설치한다. 자연스럽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유 지면보다 일단 높게 한다. 정답은 1번. 자, 산화제와 혼합되어 연소할 때 자외선을 많이 포함하는 불꽃을 내는 것은 정답은 마그네슘인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외선을 많이 내는 건 에너지가 높은 경우들 말이에요. 보통 에너지가 높고 열을 많이 내고 이런 에너지가 높을 때 그죠? 자외선을 많이 포함하는 불꽃을 낸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산화제와 함께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을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6번. 물과 반응 경우 다른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과 반응하는 물질들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금속은 뭐? 그되게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 다 뭐? 수소를 발생시키죠. 탄화, 칼슘은 뭐?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탄화, 칼슘은 아세틸렌. 4번은 다르다. 나머지는 이거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과 반응했을 때 각각 어떤 물질을 발생시키는 거에 대해서 다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수소, 금속, 그 다음에 금속의 수소화물은 모두 수소를 발생시키고 나머지는 탄화, 칼슘은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킨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험물 안전 관련 법령상 위험물 제조소 안전거리에 관해 틀린 것. 이거 암기하셨어야 되고 532 그 다음에 뭐죠? 153 하시고 문학과 주사사 70은 없잖아요. 문학과 주사사 50m겠죠? 문학과 문화재 문학과 주사사 70m는 없다. 이건 50m죠. 그죠? 30m 주 10m 고압가스 다 있는데 문학과 주사사. 자, 인화 알루미늄의 화재 시 주수소화하면 발생하는 가연성 기체는 인화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죠. 인화 알루미늄 어떻게 되죠? 인화 알루미잖아요. 인화 알루미늄 그죠? 물과 반응하면 뭐가 나온다? 포스핀 가스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줘야 돼요. PH3 포스핀 가스가 발생한다. 인화 알루미늄 포스핀 가스, 인화 알루미늄, 인화 칼슘 모두 포스핀 가스예요. 포스핀 가스가 발생한다. 기억하시고 49번 문제 봅니다. 자, 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거죠. 나트륨 불꽃 색깔 뭐였죠? 노란색 불꽃. 나트륨 노란색 불꽃. 칼륨은 뭐? 보라색 불꽃. 나트륨은 노란색 불꽃. 1번은 틀렸네요. 중금속인가요? 경도가 높은 중금속이 하는가요? 무른 금속이죠. 잘 부서지는 무른 금속이다. 중금속 아니죠. 틀렸다. 그죠? 자, 녹는 점은 100도보다 낮다. 녹는 점은 잘 모르겠어요. 100도보다 낮은지. 일단 봅시다. 25% 이상의 알코올 수용액에 시작한다. 나트륨 저장 방법 기억하시나요? 나트륨 물 알코올과 반응해요. 그렇게 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분 접촉을 막기 위해서 공기 중 수분 접촉을 막기 위해서 뭐 등유, 경유, 파라핀 등에 저장하죠. 이건 틀린 지문. 답은 3번이고 끓는 녹는 점은 약 97.7도 정도가 됩니다. 정답은 3번. 몰랐더라도 나머지 지문이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0번. 인화칼슘의 성질로 틀린 것은 인화칼슘 하면 가장 떠올리는 거. 금속의 인화합물 하면 뭐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 그걸 기억하셔야 되죠.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 가스를 만든다. 근데 물과 반응하여 불연성 가스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틀렸겠죠. 포스핀 가스는 불연성이 아니고 유독성이고 가연성을 가진 가스예요. 산과 반응해도 포스핀 가스를 만듭니다. 정답은 2번. 틀린 문제네요. 자, 50번 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철분의 정의로 올바른 것은? 자, 철분의 경우 철의 분말이어야 되는데 체가 있어요.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체. 몇 프로 이상? 50 중량 % 이상이어야 돼. 그죠? 그것을 위험물 안전 법령상 위험물인 철분으로 정의합니다. 자,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한 것이 50이에요. 50 중량 %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같은 말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0 중량 % 이상인 것을 뜻하니까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된다. 같은 말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2번.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인화점 보면 특수인화물인데 사류 위험물 중에 어떻게? 이펜디알프리라고 기억하시고 이펜디알프리. 근데 이펜은 잘 안 나와요. 근데 디알프리는 잘 돼요. 디에틸에테르가 웬만하면 제일 낫다. 디에테르. 그죠? 기억하시면 마이너스 45도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이펜디알 아세트알데히드 뭐? 마이너스 38. 산화프로필렌 알프리. 산화프로필렌이거든요. 산화프로필렌은 뭐? 마이너스 37. 그죠? 이황화탄소는 마이너스 30. 이황화탄소는 마이너스 30. 꼭 같이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나오는 아세톤, 톨루엔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톨루엔은 4도예요, 4도. 0보다 높다는 것. 아세톤은 마이너스 18, 그죠? 벤젠은 마이너스 11 정도 된다. 근데 웬만하면 제일 낮은 것 치면 디에틸에테르다. 웬만하면 디에틸에테르인데 이거 나오는 것도 있어. 이소프렌, 이소펜탄 이런 게 나오면 더 낮은데 그런 게 안 나오면 웬만하면 디에틸에테르가 사류 특수인화물 중에 가장 낮다. 사류 위험물 중에 가장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3번.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할 때 변화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 과산화나트륨, 뭐죠 이게?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잖아요. 물과 반응하면 뭐 나오죠? 수산화물질이 뭐예요? OH가 붙은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산소, O2가 나와요. 과산화나트륨. 수산화물질과 산소가 나온다. 물과 반응했을 경우. 그쵸? 가장 기억하시고, 반응식도 뭐 기억하시면 좋긴 한데, 아직 뭐 필기 단계에서는 꼭 기억하시지 않더라도 적어도,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뭐가 나온다. 웬만한 물과 반응하면 전부 다 수산화물질이 나오고,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산소가 나온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소,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적절시 차광성 있는 피부구로 가려야 하는 것. 웬만한 건 다 가려야 돼요. 근데 1 기억하시는 거 1,3자, 1류, 3류 중 자연 발화성 물질. 그죠? 4특, 4류 중 특수인화물 5, 6. 1,3자, 4특, 5, 6 꼭 기억하세요. 차광성 있는 피부구로 가려야 하는 물질. 1,3자, 4특, 5, 6. 그죠? 여기서 그럼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과산화수소가 있네요. 과산화수소, 6류 위험물이다. 차광성 있는 피부구로 가려야만 한다. 그죠? 나머지는 이건 다 아니죠. 메탄올,
이거는 이류, 가솔린, 메탄올은 뭐다? 아니잖아요. 사리윤 물질, 특수인한 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석이류, 알코올류 이렇게 되니까. 자, 55번 넘어갑니다. 위험물 저장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氧화탄소 물속에 저장한다. 기억하시죠? 이氧화탄소 물속에 저장합니다. 이나칼슘 뭐였죠? 물과 만나면 포스핀을 만든다. 이나칼슘, 포스핀을 만든다. 금속의 인화물이고 포스핀을 만나기 때문에 물과 만나면 안 됩니다. 2번이 틀린 문제네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뭐 포스핀 가스가 나온다. 그래서 안 된다. 유독성, 그죠? 가연성 물질은 포스핀 가스. 자, 칼슘, 나트륨 뭐 등유, 경유, 파라핀 등에 저장한다. 자, 니트로셀룰로스는 뭐? 물 등과 혼합해서 습윤해야지 보관한다. 정답은 2번이네요. 잘못된 것. 자, 이나점 가장 낮은 것. 뭐라 그랬죠? 이펜디알프리, 디에틸에틸가 뭔지 찾아야 되잖아요. 물은 못 찾잖아. 특수이나물 디에틸에틸가 1번이네요. 에텔, 디에텔, O가 붙은 거, 에테르 두 개 있는 거, 그죠? 알키기 두 개, O가 붙은 거, 디에틸에테르라고 합니다. 그죠? 디에틸에테르. 그다음 얘는 뭐? 얘는 아세톤, 그죠? 이황화탄소, 얘는 벤젠이죠. 가장 낮은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수이나물이 웬만하면 제일 낮은데 특수이나물 중에서도 디에틸에테르가 가장 낮다. 정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자, TNT가 뭐죠? 트리니트로톨루엔 어떻게 써요? C는 보통 6개 붙어 있고 H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NO2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붙어 있는 게 CH3가 붙어 있는 거야. 얘들이 분해되면 분해를 고는 걸 뭐뭐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4가지인데 일산화탄소, 탄소, 질소, 수소예요. 일산탄질수군요. 일산탄질수 4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산탄질수. 없는 것. 얘가 없네요. 이렇게 복잡하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만 나온다는 것. 자, 분해 반응식 어떻게 되어 있느냐? 12CO 더하기 2C 더하기 3NO2 OH2 이렇게 나옵니다. 적어도 이게 뭐 이걸 숫자를 다 계산하실 수 있겠지만 미정계수 방정식으로 적어도 뭐뭐가 나오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TNT의 경우 요 4가지가 나온다는 것. 정답은 3번은 아니다. 자, 사류 위험물 5개 저장 탱크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몇 kp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이 가능해야 되는가? 이건 외우셔야 돼요. 뭐?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이 가능해요. 5라는 것. 그죠?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5. 자, 59번 봅니다. 고체의 알코올 연소 형태가 다른 것. 여러 가지 있었죠. 표면, 분해, 증발하면 잘 나오는 거, 뭔가 증발할 것 같은 것, 알코올, 양초, 나프탈렌, 파라핀 이런 것들 다 증발하죠. 근데 코크스는 아니다. 코크스는 뭐였죠? 표면 연소입니다. 표면 연소. 나머지는 증발 연소. 이거 외에도 뭐가 있죠? 분해 연소가 있고 자기 연소가 있죠. 주로 오류 연물. 그죠? 오류 연물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자기 연소 물질. 그건 자기 연소다. 문제에서 4번은 표면 연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0번. 트리니토페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트리니토페놀은 뭐요? 상온에서 보통 안정해요. 그죠? 근데 뭐 안정한다. 그 다음에 하나 특징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철구리 같은 금속을 부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철구리로 만든 용기에 저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은 1번이네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중은 약 1.8. 단독은 테트라보다 충격 마찰의 둔감한 편이다. 안정해. 테트라보다 안정하다. 휘황색을 띤 침상 결정이다. 근데 철구리로 만든 용기를 저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식시키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해당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